안녕하세요, 셀프미입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메모도 하고 좀 저만의 생각으로 또 이제 저만의 주관적인 그런 의견을 좀 이런 거를 적다 보니까 저번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여했던 게 이제 2권이 있는데 2권 중에 한 권은 제가 기존부터 좀 읽고 싶은 책이어가지고 메모를 해놨던 냉정한 이타주의라는 책이에요. 지금은 반납을 해서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책과 함께 또 부자의 운이라는 책을 빌려서 읽었었거든요. 저만의 아침 루틴, 일상 루틴 중에 이제 하나의 행위거든요.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영상을 꼭 하나 이상을 봐요. 제가 좀 잘 즐겨보는 이제 채널이 있는데 바로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그 채널에서는 서적들에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조금 더 객관화로 풀이를 하셔가지고 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와닿는 부분, 동기부여를 받는 부분도 되게 많고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읽어야겠다 라는 그런 책들도 몇 권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한 권이 바로 이제 부자의 운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읽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새벽에 읽는 유대인의 인생 특강.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소설책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비소설책이나 아니면 여행 에세이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좀 장르가 심리 쪽과 좀 철학 쪽을 좀 제가 찾고 또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저는 이제 샵에서 이 탈무드 한 줄이라는 이 책을 구비를 해놓고 이거를 한 줄이라도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보면은 되게 얇고 그리고 책도 되게 아담한 사이즈라서 되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책의 사이즈예요. 다 한 번에 읽지는 않더라도 한 장이라도 이렇게 읽으면서 저에게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될 만한 그런 문장 하나하나를 좀 기억을 해놓는데 이게 또 기억을 해놨다가 또 다시 다음에 또 읽으면 또 새롭게 이게 저에게 와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책에서 단 한 줄 한 문장이라도 읽어서 나에게 정말 좋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내가 정말 그 한 줄 안에서 배움을 얻었다면 그것 또한 저는 책을 읽었다라고 저만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탈무드가 유대인들의 하나의 뭔가 성경책과 같은 인생서적과 같은 이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다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이런 책들을 내가 좀 많이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노벨 수상자의 30%를 이렇게나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길래 이렇게 대단한가 라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풀이를 하고 그런 유대인들의 뭔가 가치관이나 신념 그리고 경제 철학 같은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진짜 이게 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느꼈던 하나의 단어가 좀 머릿속에 확 꽂혔는데 바로 신행일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신념을 행동과도 일치를 시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마인드와 신념을 갖추기까지 그 유대인들만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와가지고 그 하나의 신념들을 내 행동과 일치를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문화를 계속 꾸준하게 지켜왔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 인생에서 좀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좀 심오하죠? 이런 철학 책들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생이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척을 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귀하게 태어나는 인생과 천하게 태어나는 인생의 차이가 없다.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들은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며 사람의 의지와 행위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민족이다. 그들의 열정과 집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제 저만의 주관적인 이제 생각과 어떻게 보면은 또 저의 뭐 개인적인 일, 주변의 환경, 또 이제 저만의 또 가치관, 그리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나 되세요? 아니면은 그 한 가지더라도 그 한 가지를 꼽은 이유, 내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인생에서 좀 필요한 것을 처음에 딱 4가지를 메모를 해놨어요. 4가지를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돈, 그리고 2번째 나이, 3번째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추가하게 된 그런 요인인데, 이거는 공부, 그리고 4번째는 사람 관계, 그리고 5번째는 운. 이렇게 저는 손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죠. 모든 것들인데 어떤 거 하나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도 순위라는 것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 5가지가 정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돈.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의 삶과 인생의 중요도를 차지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부자가 돼서 물어보고 질문을 하는 입장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정말 사회 초년생 때, 그때는 열정페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때 열정페이로 일을 할 때 더 악착같이 돈을 더 모았고, 알뜰하게 썼고,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은행과 뭐 증권회사 이런 데 방문이 되게 잦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돈을 좀 모으기 위해서는 은행 방문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돈을 더 많이 차곡차곡 모으고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돈을 되게 꼬박꼬박, 그걸 꾸준하게, 적금 같은 거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걸 꼬박꼬박 차곡차곡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 나중에 만기돼서 큰 목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현재보다 그때 더 그런 부분에서 열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돈이 정말 1순위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돈이 정말 행복의 1순위가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행복과 나의 이제 여유로운 삶을 좀 살아가고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한 것 같아요. 뭐 내가 결정도 할 수 있고 또 결정을 또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 그런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내가 분명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지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주어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의 조금 더 그런 시간 단축과 과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함축시켜서 목적지에 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책에서도 유대인들은 되게 경제관념에도
되게 철저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읽었던 냉정한 이타주의라는 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타주의라는 말은 되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되게 선행을 베풀고 되게 착한 이미지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잖아요. 물론 맞아요. 이기주의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맞기는 하지만 그 앞에 냉정하다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타적으로 하되 내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돈에 대한 개념처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둘 수가 있거든요. 비록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돈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자기 투자입니다. 손님을 소중히 대하고 돈을 소중히 다루세요. 나이를 꼽은 것은 정말 그 나이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나이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해보고 그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이를 꼽은 거예요. 신년을 맞이하기 위한 한 달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거에 대해서 또 한 살이나 더 먹네? 이런 마음 때문에 위축이 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에 되게 많이 연연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와 노인도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개방적인 문화 차이도 좀 있고,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나이에 연연을 많이 하고 무슨 말만 하면 너 몇 살인데 이 어린 것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의 형식적인 그 숫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정도로 성숙해진 거잖아요. 그 나이를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만약에 나이가 찼다면 그 숫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그 성숙미와 성숙도가 더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행동 거지와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진짜 올해 들은 얘기 중에서 이런 말은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의미가 너무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투명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제 나이를 말하는 게 아직도 되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제 나이를 말할 일이 뭔가 누군가가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는 한 제가 나이를 그렇게 말할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이를 물어봤을 때 그 숫자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어색하고 제 나이를 뭐 알고 곱게 늙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올해. 뭐 이런 말을 들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장난으로 얘기를 한 거긴 하겠지만 그 말을 듣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르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되게 이상한 의미인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 아닌데 왜 늙었다는 말을 할까? 그리고 곱게 늙었다는 말이니까 이게 좋은 말인지 아닌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말을 진짜 안 좋아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뭔가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손님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관리도 잘 하시고 되게 이쁘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으셔서 외관적인 부분과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씀하시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사실 저는 상대방과 얘기를 하면서 알고 있는 저한테 알려주신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관리를 잘 하셨다고 전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 관리를 나만의 자기를 좀 아름답게 꾸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의 나이에 너무 연연해 하다 보니까 좀 자기를 너무 낮춰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좀 안타까운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모도 이쁘시고 말씀하신 것도 되게 좀 교양 있게 얘기를 하시고 그 정도의 나이로 되게 잘
관리를 해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너무 자기를 깎아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굳이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나이 플러스 중요한 요인은 공부라고 또 이렇게 메모를 해놨거든요. 인생에서 배움은 끝은 없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엄청나게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아직도 배울 게 더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무한한 거기 때문에 공부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다. 내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뭔가 간접 경험을 공부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공부가 나이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육체적인 쇠퇴뿐만 아니라 멘탈과 이런 정신적인 쇠퇴로까지 이어지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0대는 다 그래, 30대는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대와 30대의 인생이 뭔가 정해지고 나만의 인생이 없이 딱 정말 그 나이대의 순리대로 뭔가의 변화가 없이 그냥 쭉 순리대로만 살아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이제 말들, 그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좀 멈추게 하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사람은 성장을 함으로써 얻는 게 많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이 없는 삶, 적당한 때, 뭐 적당한 시기에 공부는 때가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나이에 연연하게 되면은 용기도 되게 희박하거든요. 거의 제 주변도 봤을 때는 내 나이가 몇인데 뭐 그런 걸 해,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난 이런 거 못해 라고 말하기보단 좀 절실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본인의 기준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자기의 삶을 좀 찾아가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내 뇌를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나이와 그 적당한 시기 이런 거를 떨쳐버리고 나만의 뇌를 좀 지키면서 나의 좀 자아를 찾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나이와 공부라는 것을 같이 연관시켜서 중요한 요인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운. 내 주변의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가족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지인분들, 친구분들의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정말 사람이 엄청 많아야 된다는 이런 좀 개념보다 저만의 생각으로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하냐,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런 모임도 많이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도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겠죠. 사실 저는 그렇게 다수의 사람보다 소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진정성이 있는 관계를 저는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엄청나게 영향을 이제 많이 받고, 적은 사람으로 인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을 제가 줄 수도 있고 또 저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관계, 거기와 더불어서 운을 말을 하는데, 전에 읽었던 부자의 운이라는 책에서 과거는 바꿀 수 있어도 미래는 바꿀 수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의미이거든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이토 히토리 분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예시를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일찍 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독립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일했다면 현재 저는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더 안주하면서 무언가를 좀 시도해보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뭔가 새로운 도전, 시도들을 많이 좀 밀쳐내거나 아니면은 많이 걱정만 하다가 그냥 좀 더 잠재워 놨을 것 같아요.
같은? 왠지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나는 너무 일찍 일을 시작한 것 같다. 나는 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나에게 정말 시련과 고통을 주었던 그런 과거로 남았을 테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은? 성숙해진 이런 제가 좀 되지 않았나,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내가 해왔던 그런 경험과 그런 행동들과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들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미래가 나중에 나의 또 과거가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 운이라는 게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고 내가 정말 어떻게 만들어 놨냐. 저는 그 운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의 감정, 상대방의 감정도 이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그러지 않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나의 말로 인해서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고, 반대로 나는 되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상대방이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게 되면 제 기분이 부정적인 그런 기운으로 물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운들이 되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기운들과 운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나에게 운이 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좀 메모를 해놨던 것들을 좀 영상에 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길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내년을 맞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경 변화,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이래저래 싱숭생숭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마인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재거리를 만들거나 찾아가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좀 나를 일깨워주고 내가 좀 터닝포인트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씩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